일단 앉아. Q&A 시간. 구독자 10,000명이 돼서 Q&A를 근데 찍으려고 합니다. 왜? 약간 어두운데? 약간 어두워. 아 이렇게 근데 보면 괜찮아. 자기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나? 어. 편집 저기에서? 그래. 뒤에 바로 해요? 네, 시작! 일단 제 이름은 김범구라고 하고요. 25살이고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16학번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키는 178이고 근데 최근에 재니까 조금 더 큰 것 같긴 해. 178, 9 왔다 갔다 나도 그렇게 하고. 느껴져. 응. 8, 9. 몸무게는 62에서 63 정도. 이렇게 잘 먹는데 몸무게가 이렇게 적게 나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진짜? 제가 농담입니다. 맛있는 거를 먹긴 하는데 적게 먹어요. 오늘 그 학식 먹은 걸 얼마나 찍었어야 되는. 맛있는 걸 짧죠. 먹지만 막상 양을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한다. 그래서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 깎아달라 해. MBTI는 INFJ/T입니다. 뒤에가 중요해. /T. 아 진짜? 뭐 TA가 뭔 차이야? A는 좀 더 자기 주장을 하는 그거고 T는 신중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소극적이고 걱정이 많고 그런. 또 그런 게 나눠져 있어. 현재 하시는 일은? 저는 현재 3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일단 대학교 3학년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에서 온라인 영어 강사를 런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3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확한 런칭 날짜는 밝힐 수 없지만 내년 후반부. 현재 연애 중이신가요? 이 질문 진짜 많았거든. 연애 중이냐? 근데 저는 거의 2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되시죠? 종교는 무교입니다. 이름의 의미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호랑이 9마리 아니고요. 범자에 구할 구자. 법을 구한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게 사범대할 때 범이랑 똑같은 범이거든. 취미 있으신가요? 취미는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고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떠드는 거. 제가 아이지만 굉장히 박돌이라서 집에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넷플릭스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나의 올타임 레전드 프렌즈. 이건 진짜 무조건 강추. 나는 시즌 10까지 한 4번 정도는 돌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따라하기도 좋고 발음 향상하는데도 발음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프렌즈 따라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프렌즈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다른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블랙미러. 되게 과학기술이 극단으로 발달했을 때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좀 무서운, 그래서 그런 크리피한 거 좋아하는 추천. 좋아하시는 옷 브랜드가 뭐죠? 옷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저는 옷을 거의 3군데에서 사는 것 같아요. 주로 자라에서 제일 많이 사고 제가 입고 나오는 옷은 거의 다 자라입니다. 이것도 자라고 그리고 메종 키친의 아미, 이렇게 3가지 브랜드를 거의 많이 쓰고 조만간 생각해두고 있는 브랜드는 코스. 조만간 한번 턴다 내가. 자주 입는 옷 스타일 있으신가요? 안 저는- 물어봐도 알겠다. 대학생 룩다. 그냥 입어. 가디건, 흰티 가디건, 뭐 셔츠 아니면 재킷 이런 거 좋아하고 아니면 니트나 맨투맨도 편하게 입기 좋죠. 그래서 좀 스트릿한 거 이런 거 절대 안 입고 무조건 대학생. 딱 전형적인 대학생. 좋아하시는 향수는 뭐죠? 향수도 은근히 물어보시던데 저는 딱 2개 씁니다. 바이레도 모하비 고스트라는 향수고 얘가 이제 거의 데일리로 쓰는 머스크 향이랑 약간 달달한 거. 진짜 잘 어울려. 그리고 블랑시라고 같은 브랜드인데 얘는 완전 뽀송한 비누향. 박서준 향수로도 유명한 그거 2개 썼고 블랑시는 얼마 전에 다 써가지고 지금은 모하비 고스트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일단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데 굳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양식, 일식, 중식, 한식 순위. 한국인이지만 한식을 제일 안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소고기나 뭐 연어나 밀가루, 빵! 밥보다 사실 빵을 훨씬 더 좋아할 정도로 양식을 훨씬 좋아한다는 거. 싫어하는 음식은요? 한국인이지만 김치를 안 먹고요. 오이도 굉장히 싫어해서 오이 소박이가 저한테는 최악의 음식이에요. 어디서 먹기 진짜 좋아하는데. No. 추천 맛집. 추천 맛집. 일단
제가 압구정 맛집들 위주로 추천을 해볼게요. 한식은 없어요 여기에. 첫 번째로 웨이크 앤 베이크라는 곳, 양식집 양식당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그 블루 치즈 리조또를 드셔야 돼요. 소고기가 올라가는데, 스테이크가 올라가는데 진짜 맛있고 꾸덕하고 최고야. 거의 압구정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츠바이 콘반이라고 또 카츠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로스를 드셔야 돼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 리틀렉 갔던 데지. 거기 라자냐 꼭 드셔보시고, 중식은 벽돌 해피푸드에서 사천식 돼지고기 튀김 드셔보시고, 웍셔널이라는 곳에서는 몽골리안 비프를 드셔보세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요 정도? 다 분위기도 좋고 맛도 있어서 소개팅하기도 좋습니다. 그다음 최애 빵집은? 최애 빵집, 사실 하나만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개를 적어봤는데, 일단 키에리, 이거는 압구정이 아니고 이태원에 있는 곳인데, 여기 그래, 내가 케이크, 갈라 그랬어. 안 그래도 키에가 있더라고. 그 뭐 파는 데더라? 케이크, 그치? 치즈 케이크랑 쌀 케이크, 거기 되게 맛있고, 압구정 빵집들 소개해보자면 뉴욕 라치오 베이글스라고 베이글 파는 곳이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거기서 멀티 치즈 베이글에 베이컨 크림치즈 추가해서 꼭 드셔보세요. 진짜 짱맛. 그리고 우디집, 여기는 최근에 알게 된 곳인데 원래 성수가 본점인데 여기 바나나 푸딩 되게 맛있거든요.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노아 베이커리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곳인데 다 맛있고, 솔직히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크림치즈랑 단팥이 들어있는 약간 호떡 같은 데 빵이야. 그거 그 에어프라이어나 토스터기에 한번 이렇게 바삭하게 한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 죽어. 그리고 내가 브이로그에도 얘기했던 오르락 베이커리, 크로아상 생지로 머핀을 만든 건데 겉바속촉 완전 최고. 어떻게 이런 걸 찾아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주로 인스타 둘러보기로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맛집 그런 계정들 팔로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계정들에 올라오는 것들 저장해 뒀다가 챙겨가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랑 가수는? 노래를 딱 정해놓기보다는 특정 가수의 노래들을 다 좋아하는 편인데, 백예린과 권진아님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상형이 뭔가요? 이상형은, 아니, 외적인 거는 맨날 바뀌어가지고 사실 딱 이런 사람 좋아한다고 여기다 박제를 했는데 내가 아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또 그게 이후 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사람 좋아한다더니 나를 만났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 성격적인 것만 얘기를 해보면 되게 다정하고 잘 챙겨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구들을 되게 잘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챙김 받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뭔가 나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이해해주고 궁금해해주는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저 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뽑자면 이해. 그렇지. 음. 혹시 피부 관리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피부 관리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피부과는 사실 안 다니고 기초 제품을 진짜 많이 발라요. 토너, 세럼, 수분크림, 선크림까지 매일매일 꼬박꼬박 바르고, 세안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 자신한테 맞는 그 클렌징 제품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나는 클렌징 오일을 바꾸고서 피부가 완전 좋아졌거든. 그 전까지는 좀 트러블도 나고 좀 주기적으로 뒤집어지고 했었는데 클렌징 오일을 맞는 걸로 바꾸니까 좀 낫더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세수 꼭 하시고 수분크림 이런 거 좀 듬뿍 바르고 주무시고 그래야 됩니다. 제품은 제가 브이로그에서 약간 소박한 겟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코 성형 하셨나요? 아니 이거를 누가 물어봤더라고. 코 성형을. 차라리 윤곽 수술을 했냐고 물어봤지. 얼굴이 조망만하거든요. 아니 코 성형 안 했고, 성형 뭐 시술 이런 거 받아본 적 없고. 네, 뭐 이거는 사실 칭찬이라 생각해. 그치? 성형한 거 같은 코라는 거잖아.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저는 완전 핵 저녁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사실 교사,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것도 되게 커요.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그냥 대놓고 디스하네. 얘랑 나. 주량과 술버릇 있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주량은 소주 한 2병 정도. 술을 못 마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아시는데 술 생각보다 되게 잘 먹고 반전 매력이죠? 술 좋아합니다. 근데 자주는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먹는데
되게 한 번 먹으면은 좀 무조건 취해요. 그리고 술버릇은 원래는 잘 웃고 말을 좀 느린다 정도였는데 최근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제가 했던 말을 또 하더라고요. 했던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했던 말 3억 번씩. 그리고 자기는 까먹기.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돼. 그 기억 끊기는 거. 맞아. 원래 술 마셔도 어. 절대 기억을 잃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은 올해 들어서 술 먹고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꽤나 많았어. 아 그리고 특히 얘네랑 술 먹으면 먹으면. 약간 강아지가 돼요. 약간 방금 이런 모습 약간 그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자꾸 이렇게 강아지처럼 웃어. 웃으면서 했던 한 말 거 3억 번 하고.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학과에 대한 얘기도 많았는데 사실 영어 교육과에 대한 얘기랑 공부에 대한 얘기는 따로 이제 영상에서 Q&A를 담아보려고 하고 선택 계기만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유학을 하면서 초등학생 때 영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후에 영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영어 교육과에 들어오게 됐죠. 자, 서울대학교 장단점 있나요? 장점, 단점 얘기해주세요. 일단 장점은 다들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얘기했을 때 그리고 주위 동기들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많아서 항상 보고 배우고 경쟁도 치열하게 하면서 나도 좀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단점은 진짜 심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통합 너무 힘들어. 단점 얘기할 때 목소리 커네. 너무 싫어. 오늘도 지금 학교에서 찍고 있는데 이거를 매일 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눈이 아득해. 내년에는 대면을 할 텐데. 그리고 과제가 너무 많아요. 진짜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공부를 시키는 학교는 잘 없더라고. 진짜 너무 많아. 공부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정도로 과제가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주 가는 지역 어디 있어? 어딜 가면 저를 볼 수 있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90%는 압구정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학교 근처 오고 가끔 이제 촬영하러 이렇게 대치동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주로 압구정, 가로수길 아니면 로데오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계시면은 저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 촬영 편집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유튜브 일단 인강 강사가 되는 게 목표여서 시작을 했고요. 카메라에 적응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미리 좀 인지도를 쌓으면 나중에 런칭했을 때 조금 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브이로그를 사실 옛날부터 좀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놀랐는데 생각보다 다 응원해주고 다 어울린다고 해주고 막 실버 버튼 받으라고 응원해주고 홍보도 많이 해줘서 그리고 막 댓글도 막 킬링 포인트 이런 거 해주고 막 너네도 맨날 댓글 다 달아주고 되게 복 받았다고 느낍니다. 항상 촬영은 그 소니 GV1이라는 브이로그 전용 카메라로 하고 있고 편집은 파이널 컷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세들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 20세대 일단 원래 구독하던 채널이었고 학과 소개를 하는 그런 콘텐츠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패널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영어 교육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싶다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돼가지고 그것도 촬영을 하고 오리지널에도 이제 나와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나요? 이게 저의 4번째 남편이 되신 걸 축하해요 이렇게 달린 거야. 왜 네 번째일까? 1, 2, 3번이 누군지 모르겠어. 아. 근데 그분 푸사가 NCT더라고. 어머, 그렇구나. 그러면 최애가 3명이신가 봐. 그래서 아마 그 최애 3명과 그 뒤에 내가 이렇게 딱 자리한 게 아닐까. 영광이다, 영광인 줄 알아. 지금 NCT 다음에 우리 데스타 NCT를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웃겨서 뇌리에 남아있어. 그때 댓글 다셨던 분 다시 달아주세요. 고정해드릴게요. 유머 감각이 투철하셨어. 이제 공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사실 덮어두고 설명해보기. 나 스스로나 친구한테. 사실 학창시절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서 이게 왜 좋냐면 일단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으로만 암기를 하는 거랑 나만의 언어로 뱉어보는 건 또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려면 설명하는 순서를 또 내가 정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더 중요하고
어떤 개념이 더 선행하는지 이런 좀 큰 구조를 스스로 짜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올라가서 완전 백지 상태에서 남이나 자신한테 설명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공부할 때 자극이 되거나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공부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원동력을 유지했던 방법은 사실은 두려움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나는 항상 뭐랄까 좀 조금만 마음을 놓거나 조금만 오만하게 생각하거나 하면은 되게 호되게 당하더라고. 성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칙을 놓으면은 완전 시험이 쉬웠는데 나만 못 본다고 이런 식으로 되게 항상 벌을 크게 받았던 것 같아서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좀 습관이 돼버렸어. 내가 여기서 딱 공부를 그만하면 시험을 망치진 않을까. 더 크게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할 일 안 하고 쉬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생이 망하진 않을까? 이런 식의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서 항상 그런 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걸 건강한 방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걸 사실 옛날에 친구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저는 딱 듣자마자 이해라고 했거든요. 사실 되게 넓은 영역이긴 하지만 뭔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치관들이 있잖아. 뭐 사랑, 우정, 신뢰 이런 것들이 난 다 이해에서 바탕을 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이런 의미고 이런 것들을 좀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오해할 일도 없고 신뢰가 깨질 일도 없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성격과 행동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나만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다 이해를 기반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스케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스케줄 관리 사실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추천을 드리면 시간대를 좀 나눠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새벽에 뭔가 집중력을 크게 요하는 그러니까 내 인지 능력을 요하는 일은 잘 못하거든요. 글쓰기나 이렇게 장문 활동 이런 걸 새벽에 하는 걸 좀 힘들어해서 새벽에는 좀 무지성으로 할 수 있는 노동들 뭐 예를 들어서 PPT 만들기 아니면은 강의 듣기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새벽으로 좀 미루고 낮에는 좀 인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이런 활동들을 하는 편이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의 어떤 영역을 분류를 해서 잘 이렇게 배분을 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멘탈을 관리하는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사실 저는 쉽게 우울해지는 편이에요. 주기가 있어서 막 기분이 좋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완전 기분이 바닥을 치고 그런 느낌인데 그럴 때마다 좀 빠르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자기 연민을 하지 않는 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우울에 굴레에서 거의 그냥 굴러다니거든.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는 불쌍하고 나 너무 가엾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모든 몸과 마음이 다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인정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뭔가 할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때 너무 중요하거나 너무 머리 쓰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되게 소박하고 조금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내다 보면 맞아. 성공 경험이 쌓이고 맞아, 다시 뭔가 마음이 좀 정리가 된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면 뭐, 나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좋은 거. 몸이 힘든 거는 의외로 버텨도 마음이 힘든 거는 사실 버티기가 힘들거든. 진짜.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몸을 고생시키고 마음은 그냥 백지로 놔둬라. 맞아. 그럼 앞으로의 목표가 있나요? 사실 올해 거의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미 다 이룬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고 싶고 올해는 그냥 꾸준히 지금만큼만 열심히 살고 중간에 기력을 잃거나 뭔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또는 뭔가 심리적으로 그런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지금 상태를 딱 그대로만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사실 강좌 런칭이라는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냥 유튜브 꾸준히 하면서 구독자 더 쌓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중요해. 구독자 애칭. 구독자 애칭을 정할 생각이 있냐는 댓글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정하면 뭐 저야 좋죠. 여러분들을 항상 여러분으로 불렀는데 이름이 생긴다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딱 혼자 독단적으로 정하고 싶진 않아서 댓글로 후보를 좀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한번 잘 골라서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해.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너의 영상을 보고 분명의 있다고. 누군가로 지금 보고 있다. 그치. 그럼 이렇게 Q&A를 다 찍어봤고 사실 영어 교육과나 공부나 영어 관련된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첫 번째 Q&A만큼 뭔가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일단은 그런 질문들만 답변을 드려봤고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또 따로 촬영을 할 생각이니까 그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Q&A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